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 왔어요, 명은. 이게 다 뭐예요? 오셨군요, 지연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연출해낸 풍경을 보고 넋이 나간 듯 보였고 곧 정신을 차리며 여기저기 둘러보기 시작하더니 울먹이기 시작했다. 지연씨, 갑자기 왜 우세요? 너무 아름다워서요. 이런 곳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정말 멋져요, 명훈씨. 나는 그런 그녀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 비록 꿈이지만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녀가 바로 절망으로 떨어진 나를 위해 동아줄을 내려줄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하지만 아직 놀라긴 이른 것 같은데요? 이걸 봐주시겠어요? 그녀는 내가 출력해낸 드레스를 보고 눈이 커지더니 기쁘듯 말하였다. 세상에, 너무 이뻐요. 이걸 정말 명훈씨가 전부 다 만드신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이 옷으로 갈아입고 와주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사실 저 이런 드레스도 처음 입어봐요. 명훈씨를 만난 뒤로 너무 기쁜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드레스를 들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내가 출력해준 의상실에 들어갔고 나는 그녀를 기다리며 더욱 긴장하기 시작했다. 한 번 했으니까 이번에도 잘할 거야. 그녀가 드레스를 입고 의상실에서 나왔다. 나는 그녀를 보고 손에 들고 있던 부케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마치 동화에서 튀어나온 사람인 듯 내가 만든 드레스가 너무나도 잘 어울렸다. 하얀 드레스 자락은 잔잔한 파도같이 움직이고 그녀의 몸에 딱 맞게 조절된 드레스의 상반신은 금색 새와 풀 등이 적절히 수놓아져 있어 멋스러움을 뽐내고 있었다. 또한 그녀의 손등을 살짝 덮을 정도의 소매 중앙에는 다이아몬드가 빛을 반사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나는 멍한 말투로 그녀에게 말했고 그녀는 그런 나를 보고 피식 웃었다. 다 명훈씨가 만든 건데요? 고마워요. 저에게 이런 좋은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그녀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고 나는 그녀를 보며 때가 되었음을 느꼈다. 내 앞에서 멈춰선 그녀를 보고 나는 내 손에 든 부케를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저는 지연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오랜 시간 꿈에서 만나면서 그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죠. 결국 좋아하는 마음이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지연씨랑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이런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겠어요? 나름 나의 멘트에 만족하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고 대답이 들렸다. 네, 좋아요, 명훈씨. 나는 다시 한번 기뻐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다. 명훈씨 기억하시죠? 명훈씨가 다시 고백을 하실 때 제가 고백할 게 있다고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고백하려는 것일까? 그녀도 나처럼 취업 준비생인 걸까? 아니면 그녀가 아닌 것인가? 저는 사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은씨는 다른 사람의 꿈에 방문하실 수... 다시 말하자면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뜬금없는 그녀의 말에 나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도 알고 있겠죠? 몽인이라는 존재를. 몽인. 어렸을 적 꿈에 대한 괴담을 보고 꿈속에서 거닐고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꿈을 인지할 수 있다고 말하자 내게 달려들면서 했던 말. 저 녀석은 몽인이 아니었어. 저 녀석을 잡아. 잊고 있던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고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저도 거기서 당신을 붙잡기 위해 달려들던 몽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당신이 삭제하고 다시 만들었지만요. 이제 모습을 더 이상 감출 필요도 없겠네요. 그녀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날 당신이 꿈에서 나간 이후 우리 몽인들은 당신이 다른 애들과 다르게 꿈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 알아차리고 대책을 세워야겠다 생각했어요. 꿈을 인지하고 있는 당신을 꿈속에 가둬두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제가 당신의 환심을 사기로 했죠. 우선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상형을 찾아내어 그 모습으로 생성되고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접촉했어요. 다행스럽게도 당신은 그리 의심을 하지 않더군요. 몽인이 꿈에 온 걸 환영한다 말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는 당신이 어느 수준까지 꿈을 조작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저런 풍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당신이 조작한 꿈을 보며 수준이 상당하다는 걸 알고 섣부르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 당신의 능력의 약점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정신력. 최근 들어 당신이 꿈을 제어하는 능력이 예전보다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나의 꿈 제어 능력이 낮아졌다고? 설마 그때인가? 며칠 전 나의 자존감이 매우 낮아지고 있을 때쯤 그녀는 나에게 강아지를 출력해달라 하였고 나는 알겠다고 하며 강아지를 출력하려고 했지만 여느 때와 달리 강아지를 출력할 수 없었다. 왜 안 되지? 나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본 듯 그녀는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왜 그러세요, 명훈씨? 미안해요, 지윤씨. 아무래도 오늘은 강아지를 출력하긴 힘들 것 같아요. 어째서인지 출력이 되지 않네요. 무슨 일 있으신 거세요? 걱정이 되네요. 최근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스트레스 그거였구나. 힘내세요, 명훈씨. 낙담해 있는 모습은 명훈씨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고마워요, 지연씨. 나는 그날 나의 꿈 제어 정도가 정신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그녀가 알게 되었구나 생각할 때쯤 그녀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는 듯 말하였다. 지금 명훈씨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당신도 알다시피 꿈은 무의식이 반영된 거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몽인들은 당신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고민과 절망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나에 대하여 시험을 계속했던 거구나. 애초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내가 꿈을 조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었다. 왜 그때 그걸 의심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나를 꿈에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는 웃으며 말했다. 끝까지 나를 여자라고 생각하는군요. 사실 우리 몽인들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든 필요에 따라서 모습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당신은 꿈이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틀렸어요. 당신들이 꿈속으로 침입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진 않았나요? 꿈속은 몽인들의 세계입니다. 당신들은 어느 순간부터 꿈속으로 출입하기 시작한 거죠. 저희도 어떻게 당신들이 꿈속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당신들은 현실에서 아침이 되면 꿈에서 나가더군요. 그래서 당신들이 꿈에 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게 환각을 걸어 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끔 만들었지만 드물게 환각이 통하지 않아 꿈을 인지하는 이들은 잡아서 가두기로 했어요. 고작 그런 이유로? 당신에게는 고작일지 몰라도 우리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였어요. 꿈에서 사람을 때리고 몹쓸 짓을 해도 꿈에서 깨면 끝인 것 같았나요?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그런 당신들 때문에 다치고 죽었습니다. 꿈이니까 괜찮아. 그게 그들의 내뱉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꿈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잡으려 했지만 애초에 꿈인 걸 인지하지 못하니 잡을 수도 없었죠. 근데 꿈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잡을 수 있더군요.
그래서 그들을 꿈속에 가두고 줄어든 몽인의 수를 채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좌절감이 최고조인 지금이 당신을 꿈속에 가두기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죠. 그것은 웃으며 말을 이어나갔다. 애초에 당신은 현실보다 꿈속의 자신이 더 좋죠? 무력한 현실과 달리 꿈속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내가 현실의 사람이었다면 현실의 당신보다는 꿈속의 당신에게 더 관심이 갔을 거예요. 무력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당신도 결국 나의 동화줄인 줄 알았던 당신도 결국은 나를 더 지하로 끌어내리고 있었구나. 나는 의지했던 그녀에 대한 신뢰가 깨지자 마음에 구멍이 뚫린 듯 했고 생기를 잃은 것처럼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자 내가 만든 풍경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햇빛으로 빛나던 스테인드 글라스에 금이 가는 소리가 나더니 산산이 조각나 색색의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햇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깨진 유리 틈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새까맣다 못해 마치 블랙홀에 있는 듯 빛 한 점 찾아보기 어려웠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격하게 흔들리더니 고정대가 끊어져 바닥으로 추락했고 성모상은 추락하던 샹들리에와 부딪혀 엄청난 소리와 함께 부서져 하반신만 남긴 채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 샹들리에가 추락하며 금이 간 천장은 쩍소리와 함께 큼지막한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금은 성당의 벽까지 이어져 순식간에 폐허처럼 변하였다. 그것은 손을 뻗어 나의 턱을 들어올려 자신의 눈과 나의 눈을 마주보게 하였다. 생기가 없어져 탁해진 나의 눈과는 달리 그것의 눈은 여태껏 만나면서 보았던 그녀의 눈 중 가장 생기 넘치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고작 이런 말로 생기를 잃으시다니 나약하시네요. 맞다. 나는 나약하다. 그것의 말은 나의 마음을 후벼파며 나를 차근차근 깎아내렸고 그런 그것의 말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였다. 걱정 마요. 나약한 현실이 아닌 우리처럼 꿈속에 살며 몽인이 되세요. 현실 따위 어떻든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그곳에서 당신이 살 곳은 없어요. 돌아갈 곳도 없죠.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로 와요. 자, 보세요.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저들을. 그것은 나의 고개를 돌려 의자에 앉아있는 수많은 몽인들을 비추었다. 몽인들은 그때처럼 손을 나에게 뻗고 광기에 찬 눈을 한 채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로 인해 바닥에 깔린 레드카펫은 짓밟히고 있었다. 싫어. 저들에게 붙잡히고 싶지 않아. 나는 그들을 지우려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워지지 않았고 그들의 손은 나를 향해 계속해서 뻗쳐오고 있었다. 거부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꿈속의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반면 현실의 당신은 형편없죠. 그러니 당신이 좋아하던 나의 모습과 함께 꿈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출력했던 하얀 드레스는 어느새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금색으로 수놓아져 있던 새와 풀들은 뼈로 바뀌어 있었으며 분홍색 장미로 만들었던 부케는 검은색 장미로 변해 있었다. 자, 저의 손을 잡고 현실을 버리세요. 나의 눈앞에 그녀의 손이 보였다. 그래, 현실에서 인정 못 받는 나에겐 여기가 안식처야. 더 이상 현실에서 있고 싶지 않아. 차라리 여기서 그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산산조각난 나는 결국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기쁜 듯 나를 안으며 내 귀에 속삭였다. 꿈에 온 걸 환영해요. 내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가 나에게 했던 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꿈에 온 걸 환영했지만 지금의 그녀의 말은 나를 꿈에 가두게 되어 기뻐하는 것 같았다.